제가 경찰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경찰이 꼭 서울에 가서만 경찰이 될 수 있냐라는 거를 봤을 때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을 가기 위해서, 경찰이 되기 위해서 그거를 잘 시킬 수 있는 학교가 서울이라면 서울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가족들이 같이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경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먼저 알아봐야죠. 그리고 소녀 주영이가 이 질문을 했나 보구나. 좋은 고등학교를 가느냐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를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춰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는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들, 제가 청소년들을 컨설팅을 할 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창업, 그 다음에 뭐 스냅챗 CEO든 뭐 요즘에 청년 창업가들, 그 다음에 굉장히 젊은 CEO들이, 젊은 억만장자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일을 향해서 도전을 해요. 마크 자커버그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도 학교를 다니지 않고요, 저도 학교 진학 안 하고 그냥 저도 전문성 준비하고요, 저도 그냥 취직하고요, 저도 그냥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자퇴를 한 CEO들은요 아이비 리그에 입학을 했고요, 아이비 리그를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아이비 리그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학교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뭐가 더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실력은 갖추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학교 안 가도 성공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주영이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좋은 학교, 나쁜 학교, 뭐 일반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에 가가지고 1등을 할 수 있는 친구라면 일반 학교 가서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학교에 가서도 잘할 수 있는 친구라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도 악착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학교를 진학하느냐 보다는 나한테 실제적으로 어떠한 능력치들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파악해보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실적인 질문이죠. 토익은 단기에 후딱 끝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3달 정도면 850점 이상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600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토익이 요즘은 별로 메리트도 없는 것 같고 고민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올려놓는 게 좋겠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요 뒷부분부터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요즘은 별로 토익이 메리트도 없는 것 같고 고민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올려놓는 게 좋겠죠? 라고 했는데, 토익이 메리트가 있건 없건 세상의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라면 그 평가 시스템에서 아까 주영이가 질문한 거랑 똑같아요. 내가 토익을 잘 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토익이 메리트가 없다면 다른 메리트 있는 시험을 봤을 때도 충분히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실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해요. 토익이 메리트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실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러면 지금 그 실력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제가 지금 600점대거든요. 근데 한 3개월 정도면 850점 이상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을 그 정도 올렸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자, 3달 정도 200점, 850점 대면은 모르겠어요. 영어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900점 이상은 요즘에는 받아야 돼. 950점은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사실은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면 850점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가 중요하겠죠. 악작 같아요. 악작 같아야 돼. 정신 뻗떡 차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미션을 주잖아요. 하루에 단어를 100개씩 외워라. 대부분 못해요. 단어 암기는요, 그냥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단어 암기는 뭐 어떤 방법을 쓰던지 그냥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 질문을 해요. 매일매일 100개씩 외우라 그러면 너 외울 자신 있냐? 그러면 처음에 있대. 근데 하루는 외워요. 근데 두 번째 날부터 다 무너져요. 왜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만큼 도끼가 없기 때문이에요. 절실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미친듯이 파고드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일단 단어만 하루에 3개월 동안 단어만 하루에 100개씩, 100개가 너무 많다, 하루에 50개씩만 외워도요, 일단 600대에서 700대, 한 730대, 50대까지 올리는 거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가 장착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는 요령들이 있어요. 그런 요령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850점은 금방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물론 좀 되긴 했지만, 제가 카투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토익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이제 시험을 보면은 그냥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토익이 어떤 식인지 한번 보려고 모의 토익 시험을 한번 봐봤어요. 근데 처음에 모의 토익 시험을 봤는데 한 900점이 나온 거예요. 920점 정도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서 살았으니까 토익을 당연히 잘 해야 되는데 문제가 쉬웠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게 다 들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틀리는 거야, 자꾸. 그래, 내가 왜 틀리는지를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잘 들었고 잘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난 분명히 잘 들었거든? 무슨 얘기인지도 다 알겠거든?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토익 시험 대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템플릿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들을 때 어떤 부분에 내가 강조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내가 조금 더 귀 기울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 요령들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니까, 제가 실제 시험은 딱 한 번 봤거든요. 근데 그 실제 시험 봤을 때 985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920점에서 985점으로 올라간 거는 저는 그 요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토익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토익 학원은 지금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뭐가 방법이 잘못됐냐면 요령만 가르쳐요. 무기가 장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무기만 장착을 안 시켜놓고 정말 요령만 가르치니까 그 요령이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도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ETS한테 모든 자신의 용돈들을 다 지불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학원을 가기 전에 내가 그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을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 먼저 무기를 장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장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단어 암기는 그냥 이유 불문하고 필수적인 거고요. 단어 암기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제가 미드 영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로 영어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구아준 검색하시면 저희가 영어 방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알려주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무기가 장착이 되고 나면 요령 같은 거를 배웠을 때 아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거는 무기 장착이다. 저 600대 나오는 친구는 일단 무기를 장착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잊고 싶은 기억이 잊혀지지 않을 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쁘게 살다가도 순간순간 떠오르면 미칠 것 같아요. 하준 씨는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사실은 기억이란 거는 잊혀지지 않아요. 네. 기억이라는 거는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기억을 잊는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한,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전에 한번 여기다가 레모나를 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죠. 여기에 검은 물감을 칠하면 검은 물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검은 물감을 빼내려면 여기다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검은 물감이랑 섞어서 검은 물감이 계속 이렇게 흘러 넘쳐 나와요. 근데 계속 물을 붓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물이 다시 맑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억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좋은 기억들, 더 좋은 추억들, 그 다음에 더 많은 경험들을 계속 내 안에 계속 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들보다 훨씬 좋은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고통이 덜하겠죠. 없어질 거라고 저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기억을 조금 더, 이 기억에 대한 상처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더 밝고 긍정적이고 더욱더 좋은 경험들, 좋은 추억들, 그 다음에 좋은 만남들을 많이 갖는 게 필수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말고는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억을 지워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요 공부를 좀 덜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좋고요, 제 공부를 더 신경 쓰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구멍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전 제 공부를 더 신경 써야 할까요? 아니면 책임에 맞게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굉장히 뭐랄까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좋아요. 이런 질문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질문은 일단 틀렸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고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하고 내가 정말로 주역이 되겠다, 21세기의 주역이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둘 다 틀린 얘기예요. 공부도 덜 하면서도 내 공부를 잘 신경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지금 이 친구의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요 나의 가치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 아, 이거 하진이 질문이니? 아, 과대 일. 그렇죠. 과대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니 그 과대 일을 하는 것도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제가 엑스포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사실은 내가 미안한 일이 있었잖아. 제가 8월 첫째 주랑 둘째 주는 제가 7월 말일 그 다음에 8월 첫째 주는 엑스포를 제가 기획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바빴거든요. 진짜로 한 4달 동안 잠을 2시간? 많이 자야 3시간씩 밖에 못 잤어요, 진짜로. 그런데요, 그 엑스포랑
예를 들어서 방송 일을 봤을 때 방송을 공부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엑스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일을 하는 과대 일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런데 엑스포 일을 함으로써 내가 방송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지만 내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엑스포 일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뭘 선택해야겠냐라는 거죠.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놓치기 싫었거든요. 두 가지를 전 놓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지은 거는 엑스포가 이 방송에 도움이 되고 이 방송이 엑스포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자가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엑스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저는 이제 방송에 어떻게 접목시킬까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엑스포에서 그런 만남들, 그런 사람들, 그런 기획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보는 눈이 많이 좁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안 했다고 한다면 내 방송의 수준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진이가 두 가지를 다 해보려는데 성적이 떨어져서요 이러는데 저는 하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도전해봐. 하진아, 너가 과대를 하는 것 자체가 앞서 나가는 거야.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걸 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진이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면서도 성적을 떨어뜨리지 않을 방법을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해내게 될 때 하진이는 정말로 많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과대 일이 너무 바쁘고 하니까 이거를 그만두고 내가 공부에 집중을 하겠다면은 물론 공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진이는 난 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바빠질 거예요. 세계를 무대로 여러분들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대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바빠가지고 뭐를 못한다. 여러분들은 세계를 무대로 할 수 없어요. 저도 항상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정도로 가지고 힘들어하고 지쳐한다면은 나중에 더 힘든 일도 많을 건데 그럼 그때는 또 그러면은 그거가 힘드니까 또 포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진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적 놓치지 마.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성적 놓치면 다 소용없어. 기필코 성적 사수와 그리고 기필코 과대일을 잘 해내는 거를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도전해서 그 방법을 터득해보세요. 그러면 하진이는 이제는 넥스트 과대, 하진이 다음에 올라올 과대 대표들한테 실제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코칭하는 리더로 세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형이 항상 컨설팅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상적인 거를 현실을 사실로 만드는 게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하진이한테는 굉장히 하진이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녹방에서 새벽에 말한 건데요. 여자랑 남자랑 만나가지고 음식을 고를 때요. 하준 씨는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박력 있게 정해서 리드하는 편이에요? 이랬는데 이거 어렵죠?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야. 그런데 저는요 사실은 만약에 제 여자친구라면 내 여자친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라고 하면 저는 여자친구가 그냥 먹고 싶은 걸 빡 얘기를 해주길 바래요. 여자친구가 그냥 먹고 싶은 걸 딱 얘기를 해주면 저는 그래 그럼 그거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나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을까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뭐 저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 저는 그냥 그러면 이거 먹으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은 얼마